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츠 시장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리츠 시장이 5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12%를 기록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내린 한 주였고요. 대부분의 리츠들이 하락한 가운데 홈플러스 사태 여파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신한 서부 T&D 리츠만 스폰서의 지원에 힘입어서 반등한 것이 눈길을 끌었고요. 이 하락세를 기록했던 리츠 시장과 달리 코스피 지수는 0.1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물가지표에 있었고요. 오는 18일부터 19일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 물가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물가지표는 시장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공급자 물가지수 모두 오름폭이 둔화됐고, 그리고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시장 일각에서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이번 주에는 FOMC가 열리죠. 이번 주 시장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체로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100%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만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라든지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2월 소매 판매도 발표되기 때문에 미국 경기의 어떤 동향을 알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20개 리츠가 하락하고 1개 리츠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한 주 동안 리츠 시장 전체 흐름을 보면 주 초 중반에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마지막 거래일에는 또 0.22% 상승하면서 반전을 이뤄내기도 했고요. 지난주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D&D 플랫폼 리츠로 한 주 동안 5.49%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는 다르지만 똑같은 SK 이름을 갖고 있는 SK 리츠도 4.45% 하락해서 두 번째로 낙폭이 컸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도 4.41%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대체로 컸습니다. 이 외에 미래에셋 맵스 리츠라든지 KB 스타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신한알파 리츠, JR 글로벌 리츠,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 ESL 캔데스케어 리츠 등이 2% 이상 큰 폭으로 내렸고요. 유일하게 상승했던 리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한 서부 T&D 리츠입니다. 신한 서부 T&D 리츠는 한 주 동안 0.8% 올랐는데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전주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8.39% 급락했고, 또 주초까지 약세가 이어지다가 홈플러스 사태 이후부터 지난 12일까지 10% 넘게 빠졌던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신한서부 T&D 리츠는 13일부터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 특히 14일 하루 동안에는 3.81% 상승하면서 한 주 동안 플러스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스폰서인 서부 T&D의 적극적인 지원이 주요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신한 서부 T&D 리츠를 운영하는 신한 리츠 운용은 지난 12일에 홈플러스의 영업 중단 및 퇴거에 따른 공시를 대비해서 신한 서부 T&D 리츠의 최대 주주이자 스폰서인 서부 T&D가 홈플러스의 임차 면적까지 책임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면 이 국토부에 제시한 보낸 공문이고요. 공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홈플러스 부분까지 스폰서가 책임자하기로 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내용 담겨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한국리츠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IR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IR에는 이리츠 코크랩, JR 글로벌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3개 리츠가 참여를 했습니다. 모두 작년 말부터 이슈가 많은 리츠들이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번 IR에서는 적극적인 운용 계획과 성장 전략 등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각 리츠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해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고요. 각 리츠들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난해 예고했던 올해 배당컷에 대해 좀 더 구체적 언급을 했을 뿐이고요. 예상대로 JR 글로벌 리츠는 올해 12기와 13기 배당금을 각각 115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11기 195원 대비 41% 줄어든 수준이고 작년부터 예상됐던 그런 부분들이죠.
먼저 이리츠 코크랩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리츠 코크랩에 이제 코크랩을 운영하고 있는 코랑코 신탁의 이제 박종선 이사가 이제 이 IR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또 리테일에 대한 섹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를 먼저 이제 밝혔는데요. 이 박 이사는 이제 리테일 섹터가 이제 최근 아주 이제 부진하고 투자자들 외면을 받고 있지만 최근 이제 다시 이제 투자자들 시장에 관심 끌고 있는 호텔 섹터를 예를 들면서 이 리테일 sek터도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견해를 밝혔는데요. 한번 그때 IR에서 했던 얘기를 전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10년대 초중반 호텔이 호황기를 누리다가 이후 공급 과잉과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호텔 섹터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중국과 일본 중심이었던 호텔 고객이 다변화되고 코로나19 당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호텔들이 많이 폐업하면서 다시 호황을 맞았듯이 리테일 섹터도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저수익 매장들이 정리되면 좀 더 견고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호텔 섹터와 리테일 섹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호텔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어떤 수요 그리고 어떤 K 콘텐츠 영향 등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엔데믹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만 호텔과 달리 이제 리테일 섹터는 최근 어떤 내수 소비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진 않고 되게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홈플러스가 물론 MBK가 경영적으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커머스의 어떤 산업의 성장을 간과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점에서 또 호텔과 달리 리테일 섹터가 더 이제 어떤 다시 반등하기가 만만치 않은 섹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코랑코 신탁에서는 이제 이리츠 코크랩의 투자 포인트로 향후 금리 하락에 따른 배당 증가, 지금 이미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또 현재 이제 이리츠 코크랩의 어떤 담보대출 금리가 좀 현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렇게 금리 하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점, 이랜드 리테일이 장기 임차하고 LTV가 4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리츠에 비해 낮다는 점, 그리고 이 이리츠 코크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리테일 자산으로 가치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개발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고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이리츠 코크랩이 계속해서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강남 이스퀘어 이제 편입 무산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면서 이제 이리츠 코크랩도 상당히 이제 많은 이리츠 코크랩 운영하는 코랑코 신탁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향후 어떤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고심한 후에 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이제 IR에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분 이제 그런 전략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면 일단 당분간은 이제 주가가 이제 회복하기 전까지는 정자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가지 제고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일단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낮은 LTV 비율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배당이 높은 우선주에 투자하거나 매물로 나오는 저평가된 리테일 중에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편입해서 규모도 키우고 주가도 올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IR입니다. 사실은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이제 이 세 개 리츠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IR을 했습니다. 각 리츠에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30분을 넘겨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리고 IR에서 이제 신한 리츠 운영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투자자들과의 온도 차이도 느껴집니다.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로 투자자들의 어떤 여론 분위기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가 여기 투자했던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까지 이렇게 취재를 하고 만나보면 상당히 이제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IR 시작하면서 이제 신한 리츠 운용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리 IPO 당시 기관 투자자들이 약 977억 원을 투자했고 현재까지 40억 원 정도의 자금 이탈 이후에는 모두 다 매도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이 얘기만 들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의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펀더멘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뭐 여기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뭐 기관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봐도 온도차가 느껴지고 이미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에 투자했던 프리 IPO 단계 상장 전부터 투자했던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신한 리츠 운용의 운용 역량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상장 이후에 운용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뭐 이 신한 리츠 운용 운용량을 신뢰해서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결국은 엑시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의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IR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30분 넘게 했지만 근데 그 중에 한 20분 이상을 거의 대부분은 보면 현재 오픈엔드 펀드 단의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뭐 자산 매입 매각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기초자산의 운용 현황이 중요하긴 하지만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기본적으로 재간접으로 운용하는 리츠입니다. 직접 하지도 않는 현지 펀드 단의 운용 현황을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최근 재간접 리츠를 운용하면서 불거진 문제들, 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NAV 계산 방식이라든지 또 한해지 계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향후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과 온도차도 느껴지고 궁금증이 해소 안 되는 그런 이제 IR이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지금 이제 고금리 차입금과 운영 비용, 한해지 정산금을 비롯해서 운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자산을 매각을 하고 있죠. 아직 뭐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고 하지만 최근 이제 리츠 관련 IR 이제 게시판에 보면 이 공시가 됐습니다. 지난 11일에 기초자산 중 프리스아 펀드를 매각하기로 결의했고 매각 금액은 약 447억 원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프리스아 전체 펀드 자산 총액의 약 28.7%에 해당하고 아직은 뭐 이게 신한 리츠 운용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자산 매각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이제 이번 자산 매각이 아주 좋은 상황에 오픈엔드 펀드들의 어떤 이제 환매가 용이한 상황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하는 자산을 원하는 금액만큼 이제 크게 이제 자산 가격이 깎이지 않고 잘 팔려면 좋은 펀드를 팔아야 될 거라 이런 지적이 많았고 실제로 이제 프리스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실적이 가장 좋은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 반대하는 투자도 상당히 많았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이거 이제 차입금 마련 계획 관련해서 이제 주총이 있었는데, 가까스로 주총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주요 기관들 중에 이제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수협이 투자자인 캡스톤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이 펀드 위탁 운용사가 찬성을 했고, 그러면 통과는 했는데, 근데 그 중에 또 일부 투자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같은 이제 좋은 자산을 매각하는 게 일종의 배임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상당히 그래서 이게 이번 자산 매각이 또 나중에 향후에 이슈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츠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결결되면서 오는 18일부터 상장지수 펀드가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부동산 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ETF의 재간접 펀드, 상장 재간접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 상장 재간접 리츠가 수혜를 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지스 밸류 리츠가 있죠.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시총이 2천억이 넘고, 주요 이제 ETF의 편입 요건이 시총 2천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이렇게 타이거 ETF 같은 큰 이제 ETF 리츠들이 이 상장 재간접 리츠를 담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지스 레저넌스 리츠도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원 수준이긴 하지만 또 일부는 이렇게 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NH 프라임 리츠도 있는데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아직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에 이제 직접적인 당장 어떤 큰 수혜를 입기는 힘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